안녕하세요. 사운드 팩트체크의 이신열 CEO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룬 원음이 무엇인가에 이어서 이제 이어폰 그리고 헤드폰의 원음 재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다룬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원음을 만들 때 스피커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음을 재생할 때도 스피커를 재생하는 게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원음을 재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폰, 헤드폰으로 원음을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면 머리 전달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 전달 함수는 HRTF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이 그 두 귀로 있잖아요. 소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컴컴한 밤에 이게 모기 이렇게 날아다니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모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손으로 모기를 잡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모기를 잡았지? 그렇죠? 둥둥 감고 있는데. 그치, 감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원으로부터 양귀에 들리는 소리는 음원의 위치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음원의 위치를 찾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머리의 크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귓바퀴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귓바퀴 모양, 어깨 등등 상반신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머리 전달 함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방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 배치한 스피커를 통해서 만약에 음을 듣게 된다면 이렇게 스피커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상각형의 꼭지가 되겠죠. 스피커에서 재생된 음이 청취자 자신의 머리 전달 함수를 통해 듣기 때문에 양 스피커를 잇는 선상에 악기들이 각각에 배치됩니다. 그렇죠. 스피커는 양쪽에 있는데 소리는 가운데서. 그걸 우리가 이제 허상이라고 그러고 팬텀 이미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보컬은 가운데 있겠죠. 보통 음상이라고도 많이 하죠. 허상이죠. 허상. 허음상. 팬텀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어폰, 헤드폰을 통해서 음을 듣게 되면 청취자 자신의 머리 전달 함수 정보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머리 전달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웨이도 공진인데요. 인간의 고망이 머리에서 2.5cm 안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4분의 1파장 공진 주파수인 3kHz 부분이 10대 11 정도 증폭이 됩니다. 이를 우리가 웨이도 공진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피커 및 헤드폰의 경우에는 스피커가 웨이도 바깥에 위치해 있어서 웨이도 공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이어폰의 경우에는 웨이도 내에 이어폰 드라이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3kHz 공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어폰에서 3kHz를 증폭시키지 않으면 원음 재생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때 놀랍게도 많은 이어폰 회사들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로 원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청취자 이제 개인의 머리 전달 함수가 반영이 돼서 자연스럽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게 원음을 재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머리 점수가 반영된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만약에 있다면 스피커 원음하고 완전히 동일한 게 재생이 되나요? 뭐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상. 하지만 머리 전달 함수는 지문처럼 사람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겠죠. 따라서 자신의 머리 전달 함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이어폰을 헤드폰을 통해서 개개인에 맞춰서 최적화시키지 않는 이상 스피커와 같은 정면 무대감을 형성시키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팬텀 이미지가 안 잡히는 거죠. 설사 머리 전달 함수를 내가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어폰, 헤드폰을 착용할 때마다 주파수 특성이 고주파수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스피커 재생과 같은 전면에 이렇게 그 악기들이 배치되어 만들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따라서 이어폰, 헤드폰으로 스피커 재생처럼 전방 무대감을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 음향 이론을 잘 모르는 일부 이어폰, 헤드폰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특정 제품이 전방에 내가 듣기에는 음이 앞에 나간다. 음이 맺힌다고 하고 스피커처럼 들려. 역시 이 이어폰, 헤드폰은 정말 좋은 거라고 막 엉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맞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는 전방 무대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머리 전달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면 무대감이 만들어진 대신에 음색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음색의 왜곡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이제 머리 전달 함수라는 게 음색으로 소리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럼 어떻게 음색 왜곡과 음의 위치를 이제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저도 대학원 다닐 때부터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모든 방향 머리 전달 함수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둡니다. 계속 보정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저기 공격이 오면 방향을
즉각적으로 읽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머리를 확 깎든지 두꺼운 모자를 쓰든지 두꺼운 코트를 입는 경우에도 인간은 자연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모든 공간에서 머리 듣는 함수를 저장합니다. 그렇죠. 뭐 코트 입었다고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앞에서 들리는 네, 그건 되게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소리가 들려오면 처음에는 저장해둔 머리 듣는 함수 데이터베이스에서 소리의 위치를 정보를 먼저 찾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 데이터로. 그렇죠. 머리 듣는 함수 정보하고 들어오는 소리가 일치가 된다면 그 위치에서 들려오는 왜곡이 없는 음으로 생각하겠죠. 예. 하지만 일치된 머리 듣는 함수가 찾을 수가 만약에 없게 된다고 하면 사람은 방향을 찾을 수가 없게 되고 음의 위치를 음의 방향이 없는 머릿속으로 인식하게 되고 음색이 왜곡이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이어폰, 헤드폰 주파수 특성이 막 왜곡된 이어폰, 헤드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음상이 머리 내로 들어가게 되고 음색이 왜곡되었다는 일이 바로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폰하고 헤드폰은 이제 개인의 머리 전달에서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원음 재생은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솔직하게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음질이라는 것들은 음색이라는 부분, 사운드 컬러, 그 다음에 음장, 뭐 앰비언스 감이라고도 그렇고 사운드 필드라고도 그러겠죠. 그게 합쳐진 개념입니다. 예. 음색은 소리의 색깔로, 즉 저음, 중음, 고음 간의 소리의 균형을 의미하고, 밸런스죠. 예, 밸런스. 음장이라는 것은 소리가 울리는 공간 내에 내가 위치해 있는 느낌 있잖아요. 즉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피커의 경우에는 정치자 개인의 머리 듣는 함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음색과 음장의 왜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정치자 개개인의 머리 듣는 함수가 반영이 되지 않아 머리 내에서 음들이 배치됩니다. 즉 음장 형성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좋은 이어폰, 헤드폰은 사실상 음장은 포기하고 좋은 청취실에 놓인 스피커의 음색만을 그대로 모사하는 장치가 좋은 이어폰, 헤드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폰, 헤드폰에서 DF 타겟, FF 타겟, 하만 타겟 같은 그런 보정 커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만들어진 뭐 이유라든가 그런 역사 같은 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폰, 헤드폰 개발 초기에는 정치자의 전방에 음을 위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삼았어요. 잘 몰랐을 때는요. 예. 왜냐 그러면 우리가 표준 통화라고 전화를 통화를 하면 앞에서 있는 듯한 느낌이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그쵸. 앞에 있어야지. 내 앞에서 누구랑 대하는 느낌이 중요한 거고 또 사실 무대감이 전면 무대감이잖아요. 그렇죠. 스피커들은 딱 나오니까. 네, 보컬도 너무 앞에 있고. 당연하게.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전방에 12시 방향의 머리 듣는 함수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바로 프리필드 타겟, 즉 FF 타겟입니다. 예. 하지만 이게 사람들마다 12시 방향 머리 듣는 함수 차이가 상당히 커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전방에 가지 않고 머릿속에 음성이 맺히고 음색이 왜곡된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의 머리 듣는 함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이상 음색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리 전달 함수를 정보를 모두 없애고 음색 왜곡을 최소화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디퓨즈 필드 타겟, 즉 DF 타겟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달리한 거죠. 어째도 내 머리 전달 함수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소리는 바깥으로 나가기 어려워. 소리에 방향을 주는 것들은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음색만 맞추고 방향에 대한 정보를 다 빼버리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게 이제 제품에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쪽에서 제일 많이 적용된 제품이 바로 제나이드 제품. 제나이죠. 예. 헤드폰 이런 거 보면 DF 타겟이라는 말이 많이 적혀 있어요. DF 타겟의 제품들을 보면요, 음색 왜곡이 이전의 FF 타겟에 비해서는 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DF 타겟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되었는데요. 좋은 청취실에 놓인 스피커와 음을 비교를 해보면 그 저주파수하고 고주파수 부분에서 음색 차이가 이게 많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DF, FF 타겟 모두 머리 전달 함수 특성만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전달 함수 특성만 반영이 되었지 청취실에 대한 음향 특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준 청취실 스피커 음색과 이어폰, 헤드폰 음색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세 번째 개념이 바로 이제 2000년 초에 하만 연구소에서 개발한 하만 타겟입니다. 원래 올리버 웰티라고 그랬죠. 그렇죠. 처음에는 올리버 웰티라고 그랬죠. 션 올리버 박사하고 토드 웰티 박사 이름을 따서 뭐 올리버 웰티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하만 타겟은 전 세계 인종, 성별, 그다음에 나이별, 훈련된 정치자와 일반 정치자의 정치 평가 결과를 통해서 이어폰, 헤드폰의 목표 주파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만 타겟이 되겠습니다.
하만 타겟을 보면은 이제 뭐 스피커 타겟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제 이어폰하고 헤드폰 타겟이 별도로 있는데 저음 차이를 보이는 거는 저번에 이제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 이어폰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주로 쓰이는 제품이고 이어팁이 귀 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심장 박동이라든가 그런 노이즈가 이제 증폭이 되잖아요. 오클루전 임팩트 그렇죠. 막히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짜고 그렇죠. 이런 신체 노이즈가 증가를 해서 이를 마스킹 시켜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음이 올라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연구소장님인 션올리비 박사님을 현대차 연구소에서 만났습니다. 아 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난 거는 현대차 신차 개발을 위해서 음향 전문가를 초빙했는데요. 미국 대표는 션올리비 박사가 나오게 됐고 한국 대표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자랑스럽게도 제가 선정이 되어서 음질 평가 및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휴식 시간에 하만 타겟과 사운드 체크에서 이번에 만든 이어폰 음질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션올리비 박사님께서 이 잭을 가지고 논문 발표를 했더라고요. 컨퍼런스에서 AS 컨퍼런스 발표한 그 논문을 보여주시면서 에어팟 음질은 사운드 체크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서 50점 정도가 나왔다고. 저음이 하나 없으니까. 그리고 고음 특성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만에서 만든 다중 유닛을 이렇게 사용한 최고급 제품이 있던데 N 거시기 N 땡땡땡땡 제품이 사운드 체크 장비로 측정을 하니까 80이 정도 나왔다고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출시될 저희 디램 제품을 제가 슬쩍 보여드렸어요. 그 E3 그거에 계신 거죠? 이땡. 네. 우리는 이거는 단일 유닛으로 만든 제품인데 85점 넘게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아침에 일찍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호텔로 돌아와서 밤에 디램 이어폰을 62달러 받는 선물 주셨군요. 네, 제가 하나 드렸고 정말 음질이 놀랍다고 되게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바로 보냈죠. 오늘은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음질은 음색과 음장을 이루어주고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청취자 개인의 머리 전달 함수가 자연적으로 반영이 되는 스피커를 제외하고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은 이제 음장이 안 되니까 음색만을 원음과 같게 맞추는 것을 이제 좀 타협한 현실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거네요. 예, 맞죠. 그걸 위해서 이제 이어폰 헤드폰의 보정 커브 이제 FF, DF 하만 타겟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는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하만 타겟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우수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사운드 팩트 체크였고요. 앞으로 매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니캐스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다른 시리즈인 음향을 말하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정보는 저희 소니캐스트 페이스북과 블로그 그리고 제 스튜디오 블로그도 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달에 중요한 행사가 많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스포일러. 스포일러 알아? 10월달 행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10월달 행사가 2개나 있죠. 엄청난 행사입니다. 엄청난 행사. 이거는 거의 세기의 그 행사. 세계 행사.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마지막. 이게 아니면 없다. 날짜가 언제 정도였죠? 10월 중순? 10월 중순, 중하순. 중순, 중하순. 하나는 이제 국제급 행사가 있고 국제급 하나는 행사. 국내급 행사. 그 커다란 행사도 국내급이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뭐 관계자분을 모셔서 같이 촬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